그 시대는 결핵 홍역으로 다 죽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헬스케어 2.0 시대는 뭐냐면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 이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거 역시 지금 하는 치료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헬스케어 3.0은 건강한 삶. 우리가 암이나 에이즈 옛날에 영화 해갖고 암 무조건 죽었잖아요. 지금은 사실 어제 저희 목사님한테 기도하러 그 친구가 왔어요. 유방암 초기래. 곧 울고불고 하게 생겼어.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워낙 긍정적이고 저는 느낌이 막 너무 나쁘지 않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게 얘기해 주셨어요. 스스로도 막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걸 슬퍼하지 말고 웃자 그냥 웃자 같이 함께 기도하라고 이런 얘기 모아준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웃기도 하고 그러고 왔어요. 암 거의 다 희귀암을 제외하고는 85%는 다 살아요. 에이즈 우리 요즘에 기회도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 헬스케어 4.0 시대. 헬스케어 4.0은 뭐냐? 삶의 질을 관리하는 시대인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가져갈까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누구 것이 아닌, 상대가 아닌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요? 나는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지금 AI 하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 분 AI하고 친하세요? 별로 안 친하시죠? 자기 업무를 한 10% 정도라도 AI가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하시죠? 젊은 분들도 AI로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여러분 이제 AI하고 친해져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친해지면 처음부터 잘 친해지면 여러분 업무를 도와주는 비서가 하나 생기시고 늦게 배우시면 점쟁이 하나를 끊고 다니는 거랑 똑같이 돼버려요. 모든 고민을 걔한테 물어봐. 그러려고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AI는 나의 비서로 사용할 때는 굉장히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과연 맞춤형 서비스나 건강관리 그리고 케어, 솔루션, 영양 밸런스, IT와 융합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암에 저희가 최고의 성장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헬스케어 4.0이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뭐냐? 바로 헬스케어 4.0은 예방과 예측과 맞춤과 참여가 되는 시대가 헬스케어 4.0 시대거든요.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방을 하려면 알아야 돼. 알아.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990년도에 2003년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냐? 병이라는 건 질병이라는 건 유전자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유전자를 하나씩 떼어서 보면 분명히 병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이라는 건 유전자와 관련됐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유전하고 거의 초파리하고 우리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쥐하고 우리하고 유전자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실험용 쥐 많이 쓰잖아요. 임상 실험할 때 걔네들이 우리하고 유전자가 거의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걔하고 나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유전은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유전적인 게 어쩌면 20%더 저희 집에도 암 환자가 있거든요. 이게 물어보잖아요. 집에 암 환자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사실은 생활 습관이 훨씬 더 많이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뉴트리라이트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회사거든요. 저희 건강보조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타민이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회사가 이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의사들은 거의 다 알아요. 이 뉴트리라이트가 무슨 생각을 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꿔주고 물을 바꾸고 건강 영양제를 먹고 그러면 안 아파야 되잖아. 여러분도 안 아파요. 암에 한 사람들이 암 걸리면 안 되겠네 막 그런 사람 있잖아. 야 어떻게 그거 아플 수가 있대. 우리가 조금만 아파보세요. 아이고 영양제 먹고 왜 아프대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우리가 암 걸리면 안 돼요? 나 진짜 막 얼추러끈이가 없을 때가 있어. 근데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생각 한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식품 회사의 딜레마는 뭐냐? 어떤 사람 먹어서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미국의 뉴트리라이트는 스탠포드 대학하고 80주년 기념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엑스포좀이라는 건 뭐냐? 환경에 노출시켜서 환경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환경을 바꾸면
바꿔봐서 인간의 질병은 어떤 연결이 있을까를 연구한 거예요. 거기서 안 게 뭐냐면 환경만 바꿔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 환경만 바꿔서.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 여기를 왜 많은 나라가 관심을 갖느냐? 왜 우리는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사실은 이 암 치료비 또 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 질병을 치료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가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의료 복지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요. 저번에 어떤 강사님이 약사 출신의 강사님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콧물에다 투자하는 돈만 아끼면 대한민국의 암 환자는 다 무료로 해줄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이가 콧물만 해도 병원 가잖아. 기침만 해도 병원을 가잖아. 사실은 의료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많아요. 제가 주위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보면 엄마들이 애들이 콜 하면 바로 병원에 가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조금만 아프면 다 병원에 입원해 누워 있어요. 여러분 약이요 우리 몸을 망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사실은 무서운 일이거든요. 제가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여기 마이크로바이옴과 제왕절개는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아이들의 면역과 여러분 요즘에 산부인과 없어진 거 아시죠? 거의 산부인과 없어요. 거의 90% 이상이 제왕절개예요. 왜? 경험이 없어. 애기 받은 경험이 무서워. 못 온다고 얘기를 자연분만 해요. 그냥 위로 빼면 되지. 근데요 이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거라는 걸 우리는 처음에 공부해서 알았어요. 우리는 이걸 공부했었거든요.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은 이 아이가 엄마의 자궁을 뚫고 나올 때 미생물 샤워를 하고 나와요.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근데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 나오면 면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이가 1년간은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도 1년 뒤에 먹여라, 유산균도 1년 뒤에 먹여라 하지만 지금은 아무 필요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너무나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이나 성인병이나 암이나 이런 데가 너무 많은 비용이, 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안 아프게 하면 되잖아요. 안 아프게 하면 치료비가 안 들어요. 여러분 암 안 걸려서 아시겠지만, 모르시겠지만 암 치료비요. 나는 진짜 보험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이 암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병원 가서 치료를 하죠. 암보험 들지 않으면 한 달에 700, 800을 내고 병원에 어떻게 누워있어요. 근데 그 실비고 뭐고 이런 걸 넣어놔서 거기가 치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냥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미국에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한번 봐보자. 미국 보건소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는 거 돈 얼마 들였냐면 2,200억을 들인 거예요. 2,200억을 들여가지고 분변을 모은 거예요. 샘플을 31,000개를 모았어요. 사실 엄청나게 많이 모은 거예요. 31,000개를 모아가지고 분변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뭘 검사했냐 이 검사를 한 거예요. 이게 2,200억짜리 검사예요. 이게 뭐냐?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은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미생물의 다양성이 이렇게 무지개처럼 많은데 뉴욕에 살고 있는 이 미국 사람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찾아낸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과 건강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객들을 만나가지고 그 비싼 돈으로 똥을 해보면 50대들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검사하고 나면 막 무슨 역사가 바뀌었고 내 몸이 막 이상한 뭔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어머 우리 내 다양성이 너무 좋네. 50대 넘으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뭘 잘 먹었나 봐요. 요즘 애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있어요. 자, 이게 2,200짜리 검사예요. 우리나라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7,000개의 분변을 모아가지고 정말 미생물 검사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돈을 내고 검사를 한 거죠.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2,200억 투자하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400억인가 이게 프로젝트거든요. 400억짜리 프로젝트예요. 근데요,
똥을 3만 개, 뭐 7천 개 이렇게 모았잖아요. 우리는 내 돈을 주고 이게 10만 개 이번에 넘어갔거든요. 내 돈을 주고 내 똥을 모았는데 전 세계에서 데이터베이스 1등 10만 개를 모은 거예요. 이 1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의 위력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정보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10만 명의 사람들의 똥의 정보가, 미생물 정보가 싹 누구한테 가 있냐? HM파마하고 아메이가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똥으로 별것을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왜? 2,200억을 들여도 3만 1,000건밖에 안 모았는데 우리는, 얘네들은 돈을 안 들였어요. 우리가 줬어. 돈 주고 우리가 준 거예요. 똥도 주고 돈도 주고. 그리고 10만 건을 제공한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아셔야 돼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아메이하고 HM파마가 20년간 독점을 해가지고 뭐를 할 거냐. 자, 유전자가 아니라 장내 미생물 때문에 건강이 달려지는구나. 마지막 키워드는 장내 미생물에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어린이 마이크로바이옴 보면 인지기능 미생물하고 관련이 있고요. 또 장내 면역하고 관련이 있고요. 뭐 건강, 정신 건강 너무나 관련이 많아요. 치매 뭐 다이렉트, ADHD 다이렉트. 최근에 만난 고객은 이거 아토피 환자 거의 퍼펙트래. 퍼펙트. 그렇게 답이 안 나왔는데 맞춤형에서 퍼펙트. 비만, 당뇨, 뭐 이 모든 것들이 어린이들하고 다 연결. 키 자라는 것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시장이 열린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 미생물 수보다 100조가 많고요. 유전자 종류가 360배가 많고요. 질병과 연관성이 거의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체 미생물 종류가 10,000개가 넘습니다. 이분이 마이크로바이옴, 사실은 이분은 몇 년 전만 넘어가도 그닥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분 스스로가 그 얘기를 해요. 본인도 이렇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약회사에다가 약품을 만들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은 약이 만들어질 시간, 우리가 미생물을 연구해가지고 임상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 빨리 약으로 나온 게 20년 걸려요. 이분이 식품회사에서 와서 20년 사인을 해주라고 할 때는 20년밖에 더 이상의 기간이, 사인 기간이 없대. 그래서 20년을 독점해준 거예요. 까짓거 내가 뭐 양 개발할 때까지 중간에 이렇게 좀 해가지고 물건이라도 팔자 이 생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인한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는 이 미생물 학회의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예요. 데이터. 2,200억을 들여도 7,000개밖에 가져올 수 없는 이 데이터를 아메이는 돈을 우리가 내 돈 내가 주고 보낸다니까요. 내가 줬는데 지금 전 세계에 10만 건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세계 넘버원이 딱 된 거예요. 10만 건에. 10만 건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좀 이따 한번 더 얘기해요. 우리는 평생 먹고 싸는 일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장을 거쳐 똥이 되어 우리의 몸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똥은 무심코 변기로 흘려보내기엔 생각보다 많은 우리의 건강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똥에 많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변의 색깔, 모양 등을 보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데요. 사실 변을 과학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변은 반 이상의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로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변의 색, 모양 등이 다르게 나타나죠. 사람마다 각자 다른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성에 따라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또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토피, 우울증, 대장암, 비만, 자폐증 등이 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토피를 앓는 아이의 변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많아지고 최근에는 뇌기능과 장내미생물의 연관성도 다수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똥 안에 있는 미생물 유전자 및 생학 분석을 통해 겉보기로 알 수 없는 당신의 건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는 사람의 대변을 연구실로 보내 미생물을 분석해주는 서비스가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소 HM이 최신 기법을 이용한 미생물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똥을 통해 나의 건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받아보세요.
이 HM 파마는 우리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가 우리만 있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돌아다니시면 다른 회사도 맞춤형이 있어요. 중요한 건 1번부터 6번까지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자기 회사 유산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춤형입니다. 이 사람한테 장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당신의 똥에는 어떤 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품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유산균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사 먹겠죠. 그래서 뭐 5만 얼마 주고 5만 9천 원 주고 어떤 회사는 똥검사를 하고 어떤 회사는 10얼마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 HM 파마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은 소화기, 호흡기, 구강, 피부, 생식기 모든 것에 미생물이 살고 있다. 그래서 화장품 치약 바뀌었잖아요. 치약도 구강 안에 미생물 때문에 바뀐 거예요. 화장품도 이제 미생물하고 관련된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모든 제품들이 다 미생물과 관련해서 균을 살려야 좋은 균을 살려내야 돼. 우리가 화장품에 쓸 때 약산성 화장품을 쓰잖아. 약산성을 쓰지 않으면 얼굴에 있는 균들이 같이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 특정 균만 죽인다 해가지고 어떤 회사는 닥터 뭐 회사 같은 경우는 특정 균만 뭐 모낭충만 죽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걔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균들도 다 죽죠. 그래서 나중에 얼굴이 개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 전체 이제는 항암, 면역 질환, 뇌사 질환, 난치성 이 모든 게 다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결되어 있다. 가장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당뇨병을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해야 우리가 뭔가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마이크로바이옴. 또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 폐암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균종, 자폐 스펙트럼, 중증 임상 실험 예측, 뭐 임신 중 질내 마이크로바이옴 전이로 조사 예측하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떤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시면 단세지방산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바뀌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이 내 몸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바뀌는 이 과정, 이런 것들을 이 단세지방산 공부를 하셔도 정말 재밌거든요. 하지만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항산화, 염증, 병원성, 뭐 개선 지질, 건강한 상피세포, 장면, 인슐린, 민감도, 소화, 비타민 이 모든 것들이 다 장과 다 연결되어 있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딱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파마바이오틱스예요. 피마 아니에요. 파마바이오틱스는 뭐냐? 치료제가 나오네. 치료제. 파마바이오틱스 이 부분은 우리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아까 예측 진단한다 했죠. 글씨가 깨졌어요. 진단, 우리가 맞출 건 이쪽이에요. 이쪽. 미래의 질병을 발생한 위험을 관리하는 분야로 활용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약으로 나와 있고 약이 똥이 약이다 해가지고 지금 많은 약들이 나와 있어요. 대장암하고 관련돼 있는 뭐 이런 제품들도 나와 있어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우리 나이 때는 여러분 이제 저보다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희 나이 때 얘기할게요. 우리 나이 때는 연금이 있는 사람하고 연금이 없는 사람 차이가 너무 삶이 틀려요. 연금은 젊은 사람 때부터 만들어야 돼. 지금 우리 때부터 연금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일을 통해서 연금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큰 흔적들. 여러분 진짜 술에 그냥 물동이를 매번 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그게 어떤 모양이든 매번 내가 뭐 코로나 왔을 때 내가 망할 것 같다 했잖아요. 하지만 코로나 왔을 때도 전 다양도가 됐었거든요. 생필품을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요, 초개인화 시대로 가요. 저희가 완전 맞춤형으로 갈 거거든요. 자, 먼저 이게 저희가 말하는 똥검사하는 키트예요. 이거는 저희는 회원가 22만 원이에요. 지금 이야기는 뭐냐? 먼저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반값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거의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줬잖아. 돈 주고 똥까지 다 줬잖아. 자기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전 세계 1등 했잖아. 그럼 우리한테 혜택을 줘야지. 그래서 이 얘기가 돼서 말이 안 통한 사람이 아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보다 더 성질 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따졌겠어. 그래서 아마 두 번째 하시는 분들은 또 22만 내기가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마 반값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똑같은 키트를 서울대병원 가면 150만 원 줘요. 이거는 병원용이에요. 의약품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제가 알기로는 70만 원인가 납품하면 돼요. 납품하고 뭐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50만 원.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해주진 않아요.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든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이 검사를 하게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어떤 리더님은 병원에서 자기 고객이 이거를 하라고 했던 분이 계시고 150만 원 주고 보니까 똑같은 말 같았어. 그리고 거기서 온 사진하고 비교가 같아가지고 저희 걸로 했다더라고요.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왜 싸냐? 우리 왜 싸냐? 우리가 똥을 줘서?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저는 만약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HM파마가 미국에서 투자하지 않고 단순하게 한국 기업이 여기 공부 안 해도 돼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아메이가 예전에 다른 회사하고 우리나라 지금 국내 업체들이 지금 들어와서 물건 팔죠. 물건 파는데 그닥 많은 생각을 안 해요. 저 회사들이 만약에 반품률이 3% 넘어가죠. 우리는 반품액으로 만약에 물건이 안 좋으면 예전에 이 메디아스가 있었어. 남자 메디아스가. 처음에 나올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꼬시꼬시 막 한지로 만들었다 놔고 너무 남자들 좋아하는데 좀 이번에 쭉 늘어져. 이렇게 할아버지 핫바지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그리고 처음에 납품할 때는 너무 좋아. 근데 한 1년 뒤에 납품하니까 질이 떨어져. 얼마나 심한 사람도 있었냐면 화장지 있죠. 이게 암에 한 사람들이 별생 또라이들이 많은 거예요. 화장지 길이를 펴. 근데 안 맞은 거야. 어머. 이상한 거야 그 사람이. 무게를 달아보니까 전번에 이 느낌이 있잖아. 왜 가볍지? 그래갖고 그 사람이 불려갖고 쟀어. 대한민국 사람 진짜 뭐 회사 바뀌었잖아요. 암에서 못 팔아요. 만약 이 기업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아메이가 투자를 안 했어요. 여기가 그냥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야. 세계 넘버원이어도 우리 이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회사가요 10년 20년 잘 가는 보장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30년 이상 나온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생겨난 회사를 우리가 열심히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 회사에다가 아메이가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 기술을 다 샀고 더 놀라운 것도 제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이 HM파마는 지효색 박사는 우리가 이렇게 큰 회사인지를 몰랐어요. 사실 그냥 건강보조식품의 유명한 회사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단계인가? 자기가 종분당에 납품을 하시더라고요. 종분당에 납품하는 유산균 정도 만들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피마스 기술을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피마스는 뭐냐? 내가 똥을 주면 엄마 아빠 막 다 주잖아요. 그러면 6개의 복제 장기를 만들어. 자 보세요. 10만 건이 들어와 있어요. 10만 건이.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봐. 10만 명의 6개 복제 장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개의 장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 계산해보세요. 이거는요. 이 10만 건도 세계에서 넘버원이지만 그 장기에다가 여러분 똥에다가 무슨 짓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 똥 안에 보니까 이거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 똥 안에 저희가 16개의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똥을 갖다 주면. 자 보세요. 제가 여기 밑에는 논문을 안 적어왔어요. 이 모든 것은 다 밑에 논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똥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중 그룹에서 많이 나타나는 장내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 미생물 이름이 있어요. 미생물을 발견했어. 오, 이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굉장히 낮은 사람은 이게 나타나네. 또 볼까요? 어떤 애들은 발육 성장이 좋은 애들 그룹에가 특정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이 특정 미생물을 식품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대박 아니에요?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체중 조절 그 진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 정말 징글징글 다이어트 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찔까? 다이어트 알고 보면 많이 퍼먹는 다이어트 그런데 정말 물만 먹어도 찌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른 사람에게서 유의적으로 마른 사람들에게 유독 많이 나타나는 장내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걸 다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걸 지나치면 안 된다고. 자
장내 면역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기타 면역 체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장내 미생물을 발견했다는 소리예요. 안 발견했다는 소리예요. 발견했다. 240가지인가 이미 다 발견해서 특허를 다 내놨어. 또 인지 관련 알츠하이머 환자와 정상인을 비교했더니 장내 나오는 미생물. 여러분 50대 넘어가지고 이거 검사했는데 인지가 너무 떨어져. 여러분 그럼요. 알츠하이머가 필요한 거라니까. 어머니 내가 기억을 잘 못한가 보네. 머리가 좀 안 좋아야 이것이 아니에요. 알츠하이머하고 비교한 거야. 근데 여러분 맞춤형 딱 먹으면 6개월 뒤에 딱 검사하면 딱 올라가 있어요. 또 한번 보세요. 수면. 요즘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60대 이상은 거의 80% 90%가 잠을 못 자. 늙어서 못 잔대요. 늙어서 못 자는 게 아니라 가바라는 이 생성 물질이 안 나와서 못 자는 거예요. 이건 사실 다 단백질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거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애를 낳은 모든 아줌마들은 다 단백질 부족이에요. 다 단백질. 어머나 기력이 없어 단백질 부족. 뺐다고 앞에 단백질 부족. 눈이 안 단백질 부족. 전부 다 그냥 모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 왜냐하면 우리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몸을 케어하지 않잖아.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죠. 자 그리고 수면. 그래서 수면 관련, 스트레스 관련, 설사, 변비, 복부, 탄수화물.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데 너무 골골해. 딱 하나 걸린 게 설사가. 모든 걸 갖고 있는데 이 설사가 안 잡혀버리면 답이 안 나와. 그러면 그 설사가 잡히면 모든 게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마이크로바이옴을 저희가 이제 1주, 2주, 3주 코스를 돌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 보내온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읽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맞춤형을 설명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이면주기도 가르쳐 줄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배우시면 돼요.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정말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어떤 이야기든지 우리 소리로 바꿔줘야 돼요. 리더의 소리로 바꿔야 돼요. 본사말은 못 알아먹잖아요. 우리는 본사말을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줘야겠다고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듣잖아. 그냥 들으니까 못 알아먹잖아. 우리는 이걸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시죠? 해요. 저희는 리더들은 그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저희가 한마디 머리가 좋은가 봐요. 자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 HM 파마가 막 1번부터 16번까지 막 연구를 하고 막 돌렸어. 드디어 막 발견했어. 막 가슴이 떨려. 놀라운 건 암에 하신 분들이 단백질 프로틴을 너무 많이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 여기를 만나도 단백질, 저기도 만나도 단백질, 저거 소화를 다 할까? 본인이 막 이해가 안 되더래요. 식물성 단백질 저기 소화가 잘 될까? 막 끙끙 알아서 끙끙. 그래서 여러분 똥을 갖다가 몰래 검사를 한 거예요. 10만 건이나 있잖아. 별짓을 다 할 수 있다니까. 이제 거기다 몰래 이 사람들이 단백질을 소화를 할까? 해봤더니 85%가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단백질을 먹었는데 막 윤기가 자크르하고 막 머리카락이 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먹으면 결결거리고 막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메인 한다니까 좋다고 말을 해야 되겠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85%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거짓말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머 나 프로틴을 그렇게 먹었는데 왜 내가 관절이 안 좋았을까? 소화가 안 됐다는 소리야. 어머 나 근육도 난 너무 잘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근육 빵빵한데 난 왜 근육이 안 만들어졌을까? 난 아메이를 사랑하지 않은가 봐. 난 아메이하고 안 맞는가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맞는 게 아니라 똥의 섭수를 못했어. 그래서 뭐를 개발했냐? 이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대한민국의 탄수화물 소화 요소 유전자 어떤 사람도 있냐면 아까 85%라 했죠. 15%가 있네. 15%는 저녁에 술을 퍼먹든 고기를 퍼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그 다음날 멀쩡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15%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소위 금똥이라 해요. 금똥. 이게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똥을 사간다네요. 그 지금 우울증 치료 때문에 서울대에서 어떤 할머니 우울증이 아니라 그 할머니는 가서 인터뷰할 그 세상 이런 일이 나왔던 분이래요. 그 할머니한테 갔더니 할머니는 앉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소주를 하나 딱 마시고 담배도 하나 마시고 커피도 치고 뭐 먹어 그런 근데 거의 90몇 살이신데 아무 질병이 없어요. 그리고 또 피곤하도 안 해. 아침에 눈 탁 떠가지고 또 바닥에 일어나가
그 사람 똥을 한 번 사는데 몇백만 원인데 금똥이야 그게.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금똥들이 대한민국에 있다. 근데 이 우리가 준 똥 안에 금똥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돈 내고 준 똥 안에 자기들이 돈 주고 산 건 아닌데 우리가 돈 내고 준 똥 안에 15%가 금똥이야. 얘네들은 저녁에 그냥 술을 퍼먹든 그 다음날 멀쩡해요. 멀쩡. 거기서 찾아낸 거 뭘 찾아? 이 균 두 개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특허를 낸 거예요. HM-파마. 밖에 있는 효소하고 전혀 다른 효소라는 거예요. 모양도 우리하고 똑같이 팔지만 밖에 소화 효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균주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장에서 똥에서 다른 사람 똥에서 이식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식. 최초로. 첫 번째 모델. 이 16개 항목의 첫 번째 모델. 그럼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약으로 드시지 않고 소화제로 안 먹고 효소로 먹게 되면 내 스스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죠. 저희 파트너는 요거만 갖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냥 저희는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뭐 뼈 아파도 단백질, 눈 아파도 단백질 때문에 그 친구는 뼈 아파도 배 아파도 얘, 머리 아파도 얘, 뭐 어디 안 보인다도 얘. 왜? 소화가 돼야 돼. 암 환자도 얘 소화가 돼야 되니까. 뭐 특히 위암 환자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안에 뭐 떼어낸 사람들 있잖아요. 다 소화 효소와 관련돼 있잖아요. 무조건 다. 무조건. 만나면 이걸 근데 딱 정해져 있어.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대충 먹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한 포, 저녁에 두 포. 아침에 한 포, 자기 전에 두 포. 이거를 계속 해. 아침에 한 포, 자기 전에 두 포. 정말 대단한 제품을, 세계 최초의 제품을 여러분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장 비전은 뭐냐면 이게 다 식품으로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만약에 성장 관련 미생물로 지금 다 거의 다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고객이 한 명, 내 밑에 네트워크에 한 명 있어, 한 명.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비전을 보시고 막 열심히 하셔가지고 100명 만들어 놨어. 더 열심히 하고 내 네트워크에 1000명이 모였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 고객이 10,000명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딱 나왔어. 어떻게 되시겠어? 어떻게 되시겠어? 여러분이 비전을 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아, 이게 새로 하나 나왔구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유산균만 잘 먹으면 장내 비전. 그냥 유산균만 잘 먹고 우리가 지금 이 맞춤형 유산균으로 가보니까 유산균만 잘 먹어도 많이 변하더라고요. 특히 다양성 문제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양성이 해결되더라. 다양성이 해결되더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분 한번 봐보세요. 이름 보여주지 말았는데 민지언니 있을 거예요. 요렇게 지금 이분 요게 평균 그 나이치의 평균이 있는 분포도예요. 빨간 게 본인 거야. 그래서 맞춤형 유산균 먹고 프로틴 먹고 맞춤형 먹고 애프터 타겟은 이렇게 돼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쉽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음식을 우리가 잘못 먹게 되면 다시 또 줄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이건 이제 좀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지중해식 저 포드맵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인드, 데시, 플렉스테리언, 저포드, 지중해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중해식 식당과 이 대시 식당이 만나게 되면 마인드 식당이 되는데 얘는 뭐냐? 인지, 치매 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똥애가 인지 능력이 너무 떨어진 사람은 이 마인드 쪽에 식당을 하라고 나와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혈압 관련해서는 이 대시 식당을 하라고 나와요. 다양한 채소와 견과류, 이 플렉시블도 있고 뭐 이런 다 있잖아요. 이런 게 다양하게 나와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음식이 무조건 사과가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음식이 내 장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까지도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겠다. 여기 있는 모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요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마인드식, 저포드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요리를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챗GPT의 개인 맞춤형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선도 회사는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 기업으로는 HM-파마가 주목받고 있다. HM-파마의 성과는 독자적인 피마스 기술, 약간 그 기술이에요. 데이터 확보 7만 건, 지금 10만 건 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글로벌 파트너 아메이와 20년 독점 계약에서 마이랩 뉴트리라이트를 출시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HM파마 하버드 의대와 AI를 활용해서 마이크로파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하버드 도시노 교수하고 이 미네르바라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영양제와의 관련, 질병과의 관련 이 모든 것을 식품 쪽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이제 도시노 교수거든요. 여러 가지도 하고 있지만 저는 미네르바 대학밖에 몰라가지고 저희 딸을 원래 미네르바 대학을 보내려고 했거든요. 미네르바 대학이 어떤 건지 아세요? 학교가 없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있는 대학교가 있거든요. 하여간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미네르바라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벌여요.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어때요? 똥 푸기 너무 싫잖아. 근데 여기 앉아서 딱 똥 누면 데이터베이스가 싹 되면 쪼개지 안 되겠어. 여기 만약에 제품으로 나오면 어떠실 거예요? 여러분 제품이 나오면 어떠실 거예요? 사시겠죠? 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여러분 네트워크에 나 혼자야. 뗄롱 파트너 한 명 있네? 그때 나와야 돼. 아니면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나와 있을 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점이라는 것은 만약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유사품만 독점을 했다면 이 시장이 별로 안 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 16개 항목의 제품과 이런 제품과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준비되고 있는 제품들이 있으면 이야기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밖에 어디 모임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모임에서는 암의 얘기를 못하게 해요. 공식적으로는. 암의 현상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비치면 동네 아줌마가 좀 범상치 않게 생겼잖아요. 근데 모임에 살았다고 막 해. 안녕하세요. 그럼 암의 한다면 그 눈빛이 있어. 암에요 하는 순간 그 눈빛이 있어. 근데 우리는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우습긴 하지만 네, 암에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눈빛이 있어. 그러니까 잘 안 시켜. 말도 안 시키고 뭐 말할까 봐 안 시켜요. 근데 저희 그 회장님이 갑자기 나한테 아이 정 대표 자기가 한 30분 발표하라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당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감당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제품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해보라. 자기들도 자기 회사 자랑하잖아. 그래서 감당하세요. 내가 그러고 왔어요. 뭘 할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뉴트라이트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일반 회사하고 만났으면 이거는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친구는 일반 건강보조식품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회사가 본인과 20년 독점을 했는데 5년 동안 물건을 출시하지 않는다면 어떠시겠어요? 미치고 한장하죠. 계속 사람 임상실험 하라고 뭐 어쩌겠어요. 물건을 만들어갖고 자기는 그 생각했대요. 정문당처럼 뭐 질유산균 하나 만들면 딱 만들라고 딱 팔았고 안 팔리면 딱 가고 또 다른 거 유산균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 이 뉴트라이트를 아는 거예요. 그 친구. 그리고 우리의 파워를 아는 거예요. 미국이 2,200억을 들여도 3만 건밖에 못 얻는데 이 암에 미친 사람들처럼 생긴 이 사람들은 자기 돈을 내가면서 10만 건에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만 미쳐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미국 선적이 다 끝났거든요. 미국에 들어가요. 그 필리핀 들어갔다 했나? 말레이시아 선적 이제 다 끝났어. 그 나라 들어가기 전에 임상을 한번 하거든요. 데이터를 봐요 먼저. 10만 건 안에는 그들의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요 이미. 미국이 2,200억을 투자해갖고도 3만 건밖에 못 모았던 이거는 암의 회원들이 손대기 시작하면요 미국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미국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이 뉴트라이트가 시작부터 완제품을 만드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회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뉴트라이트를 만나지 않았으면 안 돼요. 저희는 일체의 GMO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GMO는 일반 동물들도 안 먹어요. 우리만 먹는 거예요. 난 GMO 안 먹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과자, 약, 겉에 표면, 매끈한데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GMO 테스트를 이 뉴트라이트에서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씨앗을 갖고 이 제품을 이렇게 딱 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산량도 좀 늘려야 되고 씨앗도 발전하고 그랬으니까 한번 약간 생산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씨앗을 한번 심어보자는 거예요. 1대에서 5위로 시험을 한 거예요. 1대에서 딱 심어보니까 2대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변이를 넣었는데 아무 문제 없고
괜찮네? 생산량도 많이 나고 2대 두 번째 씨앗을 받아서 또 2대에다 넣어본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어. 3대 이상이 없어. 그러면 무조건 했을 거예요. 4대에 가니까 삐뚤어져. 5대에 가니까 완전히 꽈져. 6대에 가니까 전혀 다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씨앗을 저희는 종자은행이 있거든요. 종자은행에서 보존되어 있는 종자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종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이야기까지 한번 넘어가 봐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양파 종자 우리나라 걸로 바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로얄티가 1년에 몇십억이 일본으로 가요. 씨앗 종자 값이. 여러분 생각하는 토마토 이런 거 모두 다 종자 값이 다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종자은행 만들어가지고 종자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토종 종자들을 안 모으고 모두 다 놓쳐버려가지고 여러분 벼농사 지어도 씨앗값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종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맞춤 종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논스톱으로 그냥 만들어내는 회사의 제품을 드실 건지 똑같은 제품이어도 똑같은 비타민이어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거의 석유 추출물하고 같은 제품이에요. 어떤 것을 드셔야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이랩 보여드렸고 아이의 성장 이거 얘기하고 이제는 저희는 아이들 마이랩 이제는 마이 웰리스 랩이 뭐냐 글로잉 랩은 아이들의 키 성장을 봐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마이 웰리스 랩은 뭐냐 나의 몸 상태를 전체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하잖아요. 그 검진을 마이랩이 깔린 사람은 개인정보를 동의하면 그대로 받아갖고 와요. 그대로 받아와서 장 건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우리가 특정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 빨간불이 들어온 몸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관련된 것을 미리서 관리해줍니다. 미리서 영양제를 드셔서 건강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빅데이터 기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AI가 없으면 빅데이터가 없으면 이걸 못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AI가 발전하거든요. 제가 3달 전에 AI를 볼 때는 그냥 물어보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전부 다 유료 서비스였어요. 그냥 내가 뭔가를 하려면. 근데 유료를 하지 않았어. 그냥 혼자 생각하기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 한 달 딱 지나니까 전부 다 무료에서 다 그걸 다 해주는 거야. 한 달 딱 지나니까 이제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노래 한 곡 작곡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분, 2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전문 분야가 없어요. 전문 분야가 없다니.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회사가 이거를 못하냐? 빅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데이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아메이 로고만 보면 미쳐서 쓰는 사람들이 전 세계 400만 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데이터가 있어요. 왜 화장품이 세계 스킨케어가 넘버1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밑에 내려가면 화장품 이렇게 얼굴 볼 수 있는 기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있어요? 인바디 기계 있죠.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인바디를 찍는 게 아니에요. 거기 찍는 순간 그 데이터가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런 체형을 갖고 있구나. 한국 사람 이런 피부를 갖고 있네. 이거를 모을 수 있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그래서 어떤 회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건강 점수를 보고 최종적으로 나의 빅데이터에다 집어넣고 마이크로바이옴, 혈액검사, 생활습관, 체력검사, 설문지, 식사일지도 이걸 AI 기반 시설에 알고리즘에 집어넣어서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이게 다 왔어요. 여러분 이제 9월달, 10월달 되면 이게 여러분 앞에 딱 열리게 돼 있어요. 일반 회사가 하시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건강보조식품은 여러분 누구나 다 사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왕이면 좀 좋은 걸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모든 건강보조식품 회사에 딜레마가 뭐냐? 먹으면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고예요.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고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본 없이 그냥 여러분이 드시는 거 바꿔서 드시고 주위 사람한테 바꿔 먹자고 얘기하고 바꿔 쓰자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똥에 관련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치약만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만 좋아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서 만약에 여러분의 자본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이게 생필품이고 반복 구매가 되고 아까 그 마이크로바이옴은 딱 지정되면 자동 주문해서 먹어야 돼요. 내가 돈을 22만 원 주고 저는 6번이거든요. 6번을 자동으로 안 먹고 그럼 뭐대로 검사를 해요? 안 먹으면. 나 검사하고 안 먹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뭐대로 돈 내고 검사하는지 모르겠어.
그거를 자동 주문을 하게 되면 내가 가서 물건을 팔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드실 수 있게 아까 영양제가 그 나오는 걸 자동 주문해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 자동 주문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먹고 사냐? 사실은 몇백 명이 있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2024년도 감사 보고서예요. 아메이가 매출이 1조 1,700억일 때 여러분 4,200억을 여러분 돌려준 거예요. 아니 선생님 3,700억을 회원한테 돌려준 거예요. 이게 원래 광고비로 나갈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유통비를 그냥 여러분한테 돌려준 거예요. 이런 모든 제품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제가 근육, 뼈 건강, 혈액 미국은요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그냥 장 건강 이렇게 안 쓰고 칼슘은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뇌에 좋은지 안 좋은지 다 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 때문에 못 써요.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써놓은 거예요. 면역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정도 세 개만 딱 첫 번째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나 아무것도 몰라. 프로테인 너무 중요해. 유산균 중요해. 맞춤형 이미 이제 보내놔서 아직 안 나왔어. 아니 보낼 돈도 없어. 안 사도 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제가 효소라겠지. 소화 효소. 누구나 다 먹어야 되니까. 이것만 먹었다고 치게. 여러분 이 몇 명 있으면 먹고 사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전체 사기에 되면 PB가 한 13만 5천 되면 돼요. 이렇게 쪼개갖고 여러분 혼자 아까 그 세 가지를 쓰고 여러분 중에 30명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30명 고객 딱 만들어갖고 하게 되면 처음에는 33만 원 정도 나오지만 이 세 명에게 이거 가르쳐서 너도 같이 나하고 똑같이 이거 싸게 좀 먹어보자. 내가 사서 먹어보니까 이 돈 나오더라 해가지고 세 명 딱 이해시켜가지고 이거 딱 하면요 170만 원. 이 아메이는 복제거든요. 아메이는 이 사람을 다 만나서 파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복제시키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오늘 아침에 보셨죠? 오늘 아침에 30명 딱 만들어갖고 그 사람 봤죠?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안 만들었었는데 아예 30명 리스트를 딱 적어가지고 딱 만들어갖고 왔더라니까요. 이분이 어떤 변화가 생겼냐? 30명을 딱 적어보니 1000만 PB를 못하고 막 까딱까딱하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이걸 딱 적고 30명 딱 차니까 이제 1000만 PB는 그건 걱정을 안 한대. 자동 주문을 하게 돼서 여러분 직접 만나지 않고 매출이 일어나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괜찮아서 한 명만 더 연결해가지고 나 포함해서 10명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마이크로바이옴 얘기하고 그냥 온 제품을 다 쓰지 않아도 처음에 그냥 그 세 가지만 해서 열심히 해서 인증하고 건강해지는가 보고 좋아지는가 보고 그래 그러면 똥도 검사도 한번 해보고 똥 검사해갖고 그 번호만 바꿔서 먹으면 되잖아요. 아까 유산균을 바꿔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동 주문을 해가지고 먹는 사람이 이렇게만 돼도 3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그렇게 잘 될 거 다 누가 안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야매를 하고 있는 사람도 30명 고객만 있으면 먹고 산다고 해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시작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이 사람들이 1000만 그룹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세 대리점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각자 200만 300만 원 벌게 만들어주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1000만 PB를 만드는 거 1차 보너스고 매출이 없으면 잘 안 나와요. 기복도 있어. 왜? 아메를 몰랐다 했다 몰랐다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이런 기복이 있다니까. 근데 어느 정도 안정이 돼버리면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지면 중요한 건 2차 보너스가 여러분한테 연금이 되는 거예요. 그룹의 6%, 1000만 PB의 6%만 해도 60만 원이잖아요. 연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먼저 시작했지만 나는 좀 못해가지고 아 2명 했더니 이 사람도 보면 사파이어에 대해서 되고 늦게 시작했지만 3그룹을 해서 에메랄드가 되고 늦게 시작했지만 6그룹을 해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뭐 누가 먼저 시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생전 보도 못했던 이 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6년간의 빅 보너스. 3년간 2025년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은 지금 안 받으셔도 돼요. 어디 거 받으면 우리는 25, 26, 27이 아니라 28, 29, 30이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준비해가고 그래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요즘에 이렇게 경기 어려운데 회사가 다 삭감하고 다 줄이고 그러는데 돈을 더 준다고 그래요. 진짜 100세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인쇄를 만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생필품 갖고 인쇄를 만든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메 초창기 했던 분들이 쉽지 않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우리가 목적과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 알아먹어야 되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여러분한테 새 시장, 건강보조식품이 우리나라가요 1조, 6조 시장인가 돼요. 이 6조 시장에 까짓거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못한다? 뭐 우리는 애초에 장사를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조금 더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부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목요일날 이걸 계속 좀 하다가 어느 정도 여러분 수준이 좀 올라오면 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미생물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소화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요. 소화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그리고 각자 우리가 뭐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런 것을, 영양소는 또 우리한테 어떻게 흡수되는지, 이거는 이면주의자가 다 알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몇 명의 소수 정예부대를 만들어서 여러 개 이날 토요일 목요일날 밤에 많이 초보자가 많이 오게 하세요. 이날은 그냥 들어보니 괜찮네 이런 사람만 모이면 돼요. 그리고 아메이하고 관심이 없어도 상관없어. 마이크로바이옴 요리하는데 뭐 요리만 관심이 있는 사람 와도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아메이가 우리가 까보면 거짓말이 없으니까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하고 다른 사람 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하고 본인이 건강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생각 많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한번 멋지게 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드릴까요? 유산균을 면역 유산균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를 그냥 그걸 다 먹어도 되는 건지. 유산균 종류가 많잖아요.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대부분 돈 때문에 다는 안 드시더라고요. 관련 유산균만 먹고. 근데 이제 본인 맞춤형 유산균 드시고 여자들은 질 유산균 하나 먹는다든가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본인 맞춤형을 먹고 면역 유산균을 먹는다든가 저는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6번을 드시는데 우리가 지금 밸런스 이제 효소는 상관없어요. 365를 드실 때 좀 사이를 좀 띄어서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전에 아침에 내가 365를 먹고 6번을 먹고 저녁에 365를 이렇게 먹는 게 괜찮아. 네. 근데 돈이 많으신가? 그러니까 네.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것도 좋다. 이게 맞춤형은 완전 맞춤형이고요. 이 맞춤형을 몇 개씩 먹어도 괜찮아요. 이게 옛날에 맞춤형은 많이 먹는 건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지금 실내로 우리 이명주 리더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을 먹었는데도 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맞춤형 먹었는데 본사하고 성질도 좀 안 좋잖아요. 본사하고 막 싸먹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죽게 생겼어. 근데 본사에서 좀 더 먹어보라고. 결론 더 먹어서 완치됐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능력이 되시면 조금 더 먹는 것도 권장하는 것도 다른 걸 안 먹고 맞춤형을 더 먹는 게 낫다고. 네. 근데 뭐 특정 유산균, 질유산균이나 뭐 이런 유산균은 특정 유산균이에요. 그거는 같이 드셔도 돼요. 365 말고. 네. 또 뭐 질문 있으세요? 아침에 세 가지를 같이 섞어서 먹어도 돼요? 나트륨이랑 엔자임이랑 단백질. 네. 더 그렇게 먹으면 좋다고 이번에 오셔가지고 그 프로틴에다가 좀 타먹으면 그 안에서 활성화가 좀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엔자임도 하시면 같이 엔자임은 원래 음식 먹고 나서 따로 먹어야 된다라고 저는 들었었는데. 아침에 비수기금 안 먹어요, 엔자임? 아니 먹는데 프로틴이나 일반 365 유산균이나 뭐 레시틴 이렇게 같이 섞어서 마시고 나서 좀 텀을 두고 엔자임을 먹어야 된다고. 저번에 이 질문이 나왔었는데 괜찮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같이 식이섬유랑 같이 먹으라고. 괜찮다고 말했어요. 식이섬유 먹어도 365만 좀 사이를 주고 나머지는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돈이 다들 많으시네요. 많이 섞어서 퍼먹네요. 자, 또 뭐 질문 있으세요? 마이크로바이옴이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오늘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을 변비자 선생님 처음 들으시죠? 어떠신 것 같으세요? 변비자 선생님이 참고로 수간호사님이시거든요. 태임한 수간호사님이시거든요. 이제 장 그 세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 들어서
다음 주에 드시면 아주 똑똑한 친구가 강의 나거든요. 다음 주에는 좀 약간 이렇게 괜찮으실 거예요. 또 오늘 처음은 아니시죠? 마이크로바이오 몇 번 들으셨어요? 지난주에 어떠세요? 지금 들어보시니까 지난주 있고 이번 주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잘 모르겠는데 먹으면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근데 사실 진솔하게 말씀하신 거 이게 마이크로바이오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해서 쉽지만 사실 두 번 들어가고 알아먹는 일은 아니거든요. 너무 사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들으면 아주 똑똑한 친구 하기 때문에 아주 잘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백티에 계신 분은 두 번 들으셨죠? 네. 어떠셨어요 지금? 아주 희재기. 예시 모실 것 같고 어떠신가요? 중에서 똑똑한 분이 또 듣겠습니다. 아주 자 그리고 또저 뒤에 계신 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몇 번째 들어보세요 지금? 본인밖에 없어요. 저는 원래 마이크로바이오 관심이 있어서 작년에 다른 회사에서 검사를 했었어요. 해가지고 그거 결과를 보고 그냥 유산균을 먹었는데 이번에 여기서 다시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다른 점은 거기는 그냥 결과만 나오고 그냥 알아서 먹어라. 그렇죠. 근데 이제 했는데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 유산균 뭐 선택이 잘못됐나 보죠, 뭔가 먹는 게. 그래서 그건 조금 여기 맞춤형으로 해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검사 결과도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아주 저희가 잘 물어본 거예요. 검사 방향성이 좀 달라요. 우리는 내 장에다가 장기 6개 복제 장기에 넣어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고 거기는 내 똥이 무슨 균들이 살고 있는지 대표균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방향성은 다르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솔루션이에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사업 설명을 해도 좀 알아먹는 사람 솔루션이 있어요? 제공한 솔루션이 있어요? 거의 다 그 회사 파는 거 한 개만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1번부터 6번이 있는 게 여러분한테 엄청난 부분이에요. 그거를 알아먹은 사람은 난 이 회사 것을 먹을게요 하든지 할게요 해서. 그래서 사업 설명은 생각보다 마이크로바이옴 여러분이 많이 전달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한 명씩 더 오셨어요. 가장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옆에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데리고 오면 너무 공부가 잘 돼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